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치룬 22대 국회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있느냐며 40분 넘게 국정 전 분야를 두고 정부 여당을 두들겨 팼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가운데 170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처음 본회의장 연설에 나섰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반헌법적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독도지우개에 나섰다며 도발적으로 반복해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 뒤 2년 4개월 동안 이태원과 오송등 연이은 참사와 의료대란, 민생경제 파탄, 일본 굴종 외교까지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그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물었는데요. 특히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주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에 나섰다. KBS를 망가뜨리고 YTN을 강제 민영화한 뒤 MBC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검찰 수사와 언론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2분의 연설 중간중간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여당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47번, 헌법을 21번 언급했습니다. 유쾌상쾌 통쾌함이 밀려오는 교섭단체의 연설이었는데요. 틀린 말 하나 없는 돌직구 같은 그의 발언이 전 국민의 막힌 속을 뻥 뚫어줬습니다. 더 강력한 발언으로 콩구멍을 내줬어야 했는데요. 이런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그저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국힘당은 이번 연설을 정치공세와 선전선동으로 평가절하했는데요.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987년 이전 독재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맹비판했는데요. 조 대표는 4일 열린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1987년 이후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며 대통령은 불참 이후로 야당 피켓 시위를 들었는데 윤 대통령은 피켓 시위도 감당 못하는 겁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없는 국회 개원식 날 윤 대통령은 느닷없이 박차고 나온 청와대 안에서 미국 상원의원단과 부부동반 만찬을 했다며 마침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건희 씨의 생일이었다. 김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고 행복해했다고 쏘아붙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국회의 정식 출발보다 우선된 미국 상원의원단과의 만찬,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 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은 처음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등장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옹위와 검찰 독재의 연장을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위한 법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 종결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며 권익위 김모 국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년 넘게 공직자 부패 방지 업무에 주력해왔던 청렴 전문가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의해 언론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수사 도중 인격살인을 당한 배우 고 이성균 씨도 세상을 등졌습니다. 영화는 다시 찾아볼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온갖 법 기술로 덮어주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와 가족,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도의를 무시하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들은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낙인을 찍고 여론재판을 진행합니다.
대대적으로 전 정부 인사들을 불러드립니다. 영장 청구서에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여 온 세상에 알려지게 만듭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조만간 딸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겠지요. 검사의 검자가 칼검자가 아닐진데 찌르고 또 찌릅니다. 찌른 후에도 비틀고 또 비틉니다. 김건희 씨 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공손히 제출하고 진술을 받아 적은 검찰의 행태와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아래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충성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면 전환용 수사입니다. 추석 명절 밥상에 윤석열 김건희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 위한 기획 수사입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작태 절대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화 친구 대사를 빌려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면서 개원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1987년 이전 독재 정권의 대통령 모습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불참 이후로 야당의 피켓 시위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 피켓 시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겁쟁입니까? 그런데 대통령 없는 국회 개원식 날 대통령은 미국 상원 의원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박차고 나온 청와대 안에서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건희 씨 생일이었다지요. 김건희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고 행복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회 정식 출발보다 우선된 미국 상원의원단과의 만찬,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 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 처음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국회 개원식에 가지 말라고 한 건 자신이라고 했고, 가진병된 김문수 장관은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며 방송에 나와 거침없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국회 개원식 불참을 놓고 야당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불참은 내가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정 실장은 조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냐며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뻔히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망신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직원들을 향해 똘똘 뭉쳐야 한다, 백병전까지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위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야당을 향해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 시사에 출연한 김 장관은 인사청문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저도 해보니까 이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대놓고 국회를 능멸하고 조롱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 국회를 찾아가 국정운영의 중심은 의회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2년여가 지난 뒤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현재 국회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와 국무위원도 이에 발맞춰 국회 야당을 향해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과 정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야당과 싸우자는 정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국무위원, 언제까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수준이 너무 참담해 말문이 막힙니다.